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이렇게 또 일주일이 마무리가 되었고 내일은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겠죠. 어제 저는 조금 운동하러 가서 주차장에서 약간 놀라운 일이 있어서 감정적으로 약간은 조금 힘들었는데 오늘은 안정을 찾은 것 같고 또 그 경험을 통해서 많이 배우게 된 것 같아서 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그것에 대한 생각 정리는 나중에 저에게 편지를 보낼 때 한번 생각을 마지막으로 정리도 해보고 상황을 분석해보고 이 경험을 통해서 내가 잘한 건 무엇이고 잘못한 건 무엇인지 앞으로 또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좀 더 성숙하고 현명하고 차분하게 평정심 잃지 않고 대응할 수 있을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독서를 해보고요. 이제 마프로트님의 이 책은 다 읽기는 했는데 제가 어제 보면 논리보다 감정이 중요하다. 이야기를 할 때 논리보다 감정이 중요한가? 제가 약간 어제 경험했던 게 연관이 되는 것 같아서 한번 이 부분을 읽어보고 어제의 상황을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관계가 틀어지고 경색되는 순간은 늘 찾아옵니다. 이런 일은 고객, 직원, 납품업체와 협력업체 등 모두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외견상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듯한 산으로 변하기 쉽습니다. 외견상이란 말을 덧붙인 이유는 한번 송산된 관계는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통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되게 브라이시앗은 사소합니다. 진짜 문제는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거집니다. 대처 과정에서 부정적인 감정이 쌓이기 때문에 관계 진전을 위해서는 먼저 이 감정이 해소되어야 합니다. 불만 고객의 탄생을 생각해 봅시다. 이메일을 보냈다고 하고요. 관계에도 예방이 최선입니다. 불화 방지에 힘써야 합니다. 작은 이슈들이 대응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그때그때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시는 거고요. 어제 상황과는 너무나 다른 거라서 별로 도움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일단 어제 이 책을 마쳤으니까 오늘 또 새로운 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에드마일러님의 책을 한번 읽어볼까요? 좀 오늘은 제가 어제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책을 읽으려고 하는데 쉽게 읽지는 않네요. Why the Power of One More. 오케이, 에드마일러님의 책이죠. 지난번에 읽다가 거의 다 It's like I read 54%. I think 왜 영어 하지 말고요. 한국말 할 때는 한국말만 해야죠. 오케이. 자, 더 높은 기준으로 떠나라. 살아가면서 우리가 내리는 모든 판단 가운데 우리의 내적 기준에 따라 자신에게 내리는 평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오케이, 이 부분도 읽었네요. 오케이, 최고들에게는 최고의 기준이 있다. 제가 뭔가 좀 어제의 상황에 어떤 뭔가 확실하게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책을 읽고 싶거든요. 지금 그래서 목차로 넘어가 보면, 왜냐면 책이란 게 정말 좋은 게 제가 뭔가 해답을 얻고 싶을 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명확한 답을 얻지 못해서 헤매일 때, 뭔가 어렴풋할 때 신기하게도 그날 책은 항상 명확한 답을 해주시거든요. 결국은 그 저자가 대답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어제 상황을 조금 더 논리적으로 그리고 이선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그 내용을 읽고 싶어요.
이게 근데 자기계발서라서 감정적인, 여기 있어요. 감정의 지배자,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 감정에게 출입구를 만들어 주어라. 한 번 더 의식적으로 찾아라. 감정을 다스리는 내가 지키기 위해 한 번 더 당신의 사람을 만들어라. 매일 한 번 더 꿈을 꾸어라. 매일 한 뼘 더 성장하라.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 올바른 질문을 던져라. 한 번의 질문. 오케이, 목표를 이루고 목표와 기준의 차이, 불가능한 것을 추구하고 새로운 습관. 오늘은 감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감정적으로 차분하게 잘했지만 약간 어제 순간적으로 좀 감정적으로 힘쓰는 부분이 있어서, 자, 표현되지 않은 감정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산채로 파묻혀 있다가 훗날 더 추악한 방법으로 나타날 것이다. 감정.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꼭 그 감정을 다 표출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하나의 습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분노를 느꼈다. 그래서 분노를 조금 억누르거나 다스리지 않고 무조건 분노를 분출해야 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때 올라오는 뭐라 그래야 될까요? 즉각적인 그 반응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그때는 너무 화가 났는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뒤에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보면 그게 그 정도로 화날 일이었나 싶은 상황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에드마이어님은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제가 어제 약간의 접촉 사고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감정적으로 잘 처리했는지, 그리고 좀 더 잘못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의 집 청소하기. 감정을 이해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맞아요. 이 감정이라는 게 제가 제 스스로를 느끼려고 하는 이 감정 있잖아요. 이게 실력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해보면 인간은 약간 그런 것과 그럴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얘기를 하자면 내가 원하는 것과 원하는 것 같은 느낌을 잘 구분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알아가는 길이 훈련과 수련이 필요하고, 그것이 진정 내가 원하는 것이다라는 거. 그래서 감정을 이해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인간의 삶은 감정의 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쵸? 아울러 삶을 일정하게 통제하기 위해서는 감정을 적절하게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네, 맞아요. 삶을 일정하게 통제하기 위해서는 감정을 적절하게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 활용? 내 감정을 활용한다? 감정을 그냥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활용한다. 상황에 따라 활용한다? 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바쁘게 살아가는 틈틈이 행복과 기쁨, 사랑, 평화, 열정을 경험하는 사람은, 오케이, 행복, 기쁨, 사랑, 평화, 열정. 나 진짜 너무 좋은 단어네요. 오케이, 경험하는 사람은 놀라운 삶을 영위합니다. 그 다음에는 반면에가 나오고 나쁜 단어였기 때문에 읽지 않도록 할게요. 삶의 질은 집이나 자동차, 돈이 아니라 감정의 수준이 결정합니다. 그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자동차를 가지고 있어도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분이 너무 좋고 컨디션이 너무 좋고 오늘 할 일을 생각하니까 설레이고, 이 감정이 중요한 거지, 내 차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감정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감정의 집을 갖고 있습니다. 이 감정의 집을 어떤 감정으로 채웠느냐의 문제가 곧 삶의 현실입니다. 실천 좋다는 우리는 이 집에서 날마다 5개에서 6가지의 감정을 경험합니다. 좋은 일이 있어서도,
아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걱정과 불안, 두려움, 근심의 감정에 휩싸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간의 본성이에요. 네, 생존 본능 때문이죠. 내의 성질이죠. 결코 반갑지 않은 감정들을 왜 떼어내지 못한 채 삶이 주렁주렁 매달아가고 살아가는 것일까? 이런 감정이 우리에게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자동적인 반응? 걱정하는 것? 아직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 걱정, 불안, 이런 거는 뇌의 본성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항상 편안하고 익숙한 걸 찾습니다. 그리고 비록 불리하게 작용하더라도 말입니다. 뇌 속의 시냅스는 편안하고 익숙한 감정들을 찾아내도록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뇌의 가속성이죠. 그러니까 계속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책을 읽을 때도 부정적인 단어를 눈에 담거나 입에 담지 않고 바로 그냥 넘겼잖아요. 왜냐면 저는 이제 속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무 그냥 의도 없이 의미 없이 제가 그 단어들을 내 입으로 말하고 눈에 담으면 그게 뇌의 시냅스는 연결이 되는 거예요. 활성화되는 거죠. 그게 곧 뇌의 가속성이기 때문에 하루에 내 눈에 담는 거, 내 입에 담는 말들, 내 가슴 속에 하는 생각, 내 마음들,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다스려야 되는지 그거의 중요성을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이 감정의 집부터 말끔하게 청소해야 합니다. 말끔하게 청소해야 한다. 오케이. 어떻게 청소하는지 한번 에드마이르님의 책을 읽어볼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감정을 다스리는 건 일단 독서를 해서 기분 좋게 만드는 것들, 성공한 이야기들, 그리고 내가 어떻게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지 그 깨달음의 순간이 있거든요. 책을 읽으면서 그 순간에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면서 환희를 느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뇌를 썼기 때문에 꼭 몸을 움직여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매일 운동을 하러 가거든요. 그러면서 몸을 움직이면서 도파민 스파이크를 일으키고, 감정 청소하는데 가장 좋은 것은 무조건 운동인 것 같아요. 저의 경험으로선 그렇습니다. 가장 크게 작용하는 거예요. 가장 큰 힘을 가진 거. 내 신체의 컨디션. 그렇기 때문에 운동에 힘을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이 감정의 집부터 말끔하게 청소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감정들을 비워내고 긍정적인 감정으로 채우라는 뜻은 아닙니다.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모든 감정은 어떻게든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부정적? 도움이 된다? 걱정이라는 그 감정도 어떤 차원에서는 행복이나 기쁨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걱정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뇌가 사용하는 일종의 경고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그쵸. 이게 생존 본능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감정을 부정적 감정과 긍정적 감정으로 나누지 마십시오. 감정은 그냥 존재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부정적 감정은 최대한 걷어내는 게 무조건 좋은 것 같아요. 긍정적 감정을 하면 할수록 좋다. 저는 이건 조금 반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자들은 말합니다. 부자가 되면 행복이 찾아온다고. 이건 아니죠. 부자가 억만장자가 되었는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분이 막 상쾌하고 좋지 않고 짜증감이 밀려오고 몸이 아파. 그 일조가 무슨 큰 효력이 있을까요? 저는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아는 클리셰 같은 내용이고요. 이는 착각입니다. 행복이라는 감정을 충만하게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이 부자가 됩니다. 원하는 것을 다 가졌을 때 감정의 집이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집이 각별한 감정들로 잘 채워져 있을 때 원하는 직업과 집, 자동차를 소유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잠깐, 어제 제가 오늘 편지를 쓰면서 생각난 게 있어요.
제가 정말 경험을 한 게 하나 있는데, 좀 되게 좀 신기한 경험이긴 한데, 저는 경험을 많이 해서 끌어당기면 갑자기 잠깐 생각이 났어요. 이 책을 읽을 때는 내가 온전히 활성화가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떠올라요. 이 아이디어들이 떠오를 때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 중에서 가장 최대한의 능력이기 때문에 지금 이때 느끼는 이 감정과 이 아이디어들을 만약 그냥 한번 생각하고 놓쳐버리면, 저도 그런 경험이 많거든요. 그냥 지나가면 끝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아이디어가 딱 떠올랐을 때는 잃어버리지 않도록 노트에 메모를 해 두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혹자들은 말합니다. 부자가 되면 행복이 찾아온다고. 네, 이는 착각입니다. 행복이라는 감정을 충만하게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이 부자가 됩니다. 죄송해요. 행복이라는 그 감정을 충만하게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이 부자가 됩니다. 행복이라는 감정. 잠깐만요. 지금 딴 생각하고 왔어요. 집중할게요. 조금만 더 집중하고 오늘 너무 길지 않게 도서노트 할게요. 지금 딴 생각하지 말고요. 집중. 자, 행복이라는 감정을 충만하게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이 부자가 됩니다. 원하는 것을 다 가졌을 때, 오케이. 감정의 집이 충만해질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소유로 되는 건 아니죠. 맞아요. 감정의 집이 각별한 감정들로 잘 채워져 있을 때, 원하는 그 직업과 집, 자동차를 소유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끌어당기고 전 좀 경험을 했고요. 오직 긍정적이라 이름 붙인 감정만이 목표 달성에 공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슬픔과 좌절도 새로운 희망을 얻는데 큰 힘이 되어줍니다. 한 번도의 습관을 가진 사람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주기적으로 점검합니다. 어떤 질문인지 너무 궁금해. 나도 하고 있었는지도 궁금해요. 내가 주기적으로 점검했는지. 오케이. 지금 내가 가장 경험하고 싶은 5-6가지의 감정은 무엇인가? flow state요. 몰입, flow state. 몰입에 빠지는 거죠. 하루에 그 환희에 2번 빠지는 거? 지금 현재로서는 몰입 상태는 아니거든요. 왜냐면 책을 읽기 시작했으니까 어느 순간에 몰입의 상태로 빠지면서 거의 환희적인 감정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하루에 2번 그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 아침에 설레이면서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 감정이 진짜 좋거든요. 그 환희의 감정이 마약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마약할 때 그런 기분일까? 이런 느낌? 그래서 그것이 중독이 되어서 제가 매일 이 루틴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flow state. 오케이. 어떤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나면 추상적인 감정이 뭔가 구체적인 실체로 변한 느낌이 들지 않는가? 추상적이다. 저는 그게 이제 기분이 좋아, 설레요, 안정적이야. 이런 것도 있고, 평온함, 차분함, 이런 것도 있고, 즐거움, 이런 것도 있고, 감정 상태를 얘기하자면, 이게 다 flow state, 몰입 상태와 관계가 있기도 하지만, 네. 근데 결국은 가장 큰 것은 환희예요, 환희. euphoric. 영어로 이제 euphoric. 환희라고 하죠, 환희. 그러니까 책을 읽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갔을 때 환희적인 느낌이 온몸에서 전해지거든요. 그 euphoric, 다이돌핀 호르몬, 그 다음에 운동을 매일 할 수 있는 것도 도파민 스파이크
라고 해서 도파민이 쭉 올라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합리적인 느낌을 느끼기 위해서 저는 이건 것 같아요.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얘기를 하니까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 그래서 뇌는 혈식과 상상을 구분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좋은 생각만 좋은 그 상상만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벌써 이거 지금 몰입 상태 얘기하니까 벌써 막 흥분되어서 목소리도 약간 격양되고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질문에 매주, 매월, 매년 가치를 지향하는 삶을 살면서 던지는 당신의 감정이 지금 잘 정리된 상태를 유지할 것입니다. 또한 이 질문을 던지면 당신의 뇌 속에 있는 라스, 신경 가소성보다는 에드마이러님은 라스를 많이 말씀하세요. 망상체 활성계. 당신에게 그런 감정을 경험해줄 환경을 찾는 작업을 시작할 것입니다. 라스가 활성화되면 현재 당신이 원하지 않는 그 감정에 휩싸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 대신 당신에게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감정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 환경 설정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어떤 환경 설정을 했을 때 가장 큰 몰입의 상태로 들어갈 수 있는가.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그 감정에 휩싸이지 않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쓸데없이 나의 뇌를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 생각을 내가 잡질 않으면 그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가는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저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아이린, 그 생각 계속하면 기분 나빠질 텐데? 기분 계속 불안해지고 안 좋아지잖아. 그만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생각 자체, 내가 하고 있는 그 생각을 끊어버리는 거죠. 이게 최선의 방법인 것 같아요, 저로. 제가 저의 경험을 통해선 현재까지는. 자, 감정의 DNA 이해하기. 감정의 유전자. 모든 감정의 기원과 상관관계를 이해할수록 파괴적인 감정에서 벗어나 이를 긍정적인 감정으로 대체하기가 쉬워진다. 오케이. 상관관계를 이해할수록 긍정적인 감정. 사람의 감정은 그 사람이 지닌 성격의 주요 원동력입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정은 우리가 매일 내리는 수많은 결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사람의 감정은 그 사람이 지닌 성격의 주요 원동력.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이제 즐거움, 내가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그 감정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거는 저는 사실은 제가 훈련시킨 제 이해상성이고 예전을 생각해보면 너무 체력이 약하고 이래서 항상 좀 짜증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체력이 약해지면 몸이 힘드니까 저는 이제 운동을 시작하면서 알게 됐는데 짜증감, 이 짜증감이라는 이 감정으로 어떻게 보면은 주요 원동력이 되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짜증감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에너지잖아요. 네. 어느 순간 이제 내가 이 짜증감을 다스려야 되겠다 하면서 운동하면서 크게 다스렸고, 그래서 이게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사람의 감정은 그 사람이 지닌 성격의 주요 원동력. 예전에 생각하면 짜증감의 감정이 원동력이었고 지금은 즐거움이란 감정, 그리고 환희라는 그 감정은 몰입에 들어갔을 때. 네. 이거를 오늘 독서노트로 정리를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그래서 감정은 우리가 매일 내리는 수많은 결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진짜. 감정에 따라서 그 순간에 내가 결정을 내린 거?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지? 내가 왜 그런 식으로 말을 했지? 이런 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감정은 복잡하고 예측이 불가능하며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다양한 소용돌이를 일으킵니다. 오마이갓, 이거 어제 제가 경험한 것 같아요.
아니, 제가 경험한 게 아니라, 와, 이게 감정이라는 것이 복잡하고 예측이 불가능하며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다양한 소용돌이를 일으킨다. 제가 본 것 같아요. 지금 이 책 읽으면서 얘기를 해도 되나? 얘기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제 제가 이제 운동하러 가서 주차장에서 약간의 접촉사고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문을 열면서 그 상대방 차에 아이린이 조금 얘기하니까 결정된 것 같아요. 차분하게 얘기해 볼게요. 이제 차문을 열면서 그 상대방 차에 찍은 거예요. 그래서 스크래치가 나서 제가 처음 딱 내릴 때부터 엄청나게 화를 내시더라고요.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막 너무 공격적으로 나오니까 그래서 내가 그 보험 처리해주겠다 이랬는데 그러니까 막 보험 증서 내놓으라고 막 소리치더라고요. 여자분이셨는데 뭐 이렇게까지 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처음에 좀 미안했는데 미안한 마음조차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운전면허증 내놓으라고 하더라고요. 저에게 명령하듯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케이 내가 운전면허증 줄 건데 당신의 정보도 모두 줘야 된다 이러니까 그분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너가 잘못한 거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줄 필요가 없다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당신에게 운전면허증을 제공하지 않겠다. 우리 경찰을 부르자. 근데 그때 제가 잘했던 건 그 상황에서 그 여성분의 감정에 이입되지 않고 아주 차분하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분은 뭐 목소리가 진짜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일에 물론 차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제가 감정에 휩싸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러더니 막 오케이 막 그러더니 경찰을 부르시더라고. 그래서 잘됐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뭐 당당하고 내가 운전면허증이 없다고 생각한 건지 막 리포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고 말을 걸려고 하는데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냥 기다렸어요. 이제 차분히. 경찰이 오셨고 그래서 나는 이제 뒤로 물러나 있는데 그 여성분이 막 경찰분에게 가셔서 뭐 찍었는데 뭐 운전면허증 안 준다 막 이렇게 소리 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뒤에 있으니까 그 경찰분이 오셔서 무슨 일이냐 이래서 그냥 차분했는데 조금 겁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차문을 열면서 스크래치를 냈다. 그래서 보험으로 처리를 해주겠다 했는데 이분이 아주 공격적으로 나눴고 나를 위협했고 나에게 명령하듯이 얘기했기 때문에 나는 지금 감정적으로 너무 무섭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이 말이라는 게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감정적으로 좀 안정적이었다가 약간 울먹울먹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I'm, I'm feeling scared of it.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울먹울먹 거렸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경찰분께서 뭔가 상황을 인지하셨는지 너 괜찮아. 걱정하지 마 이러더라고. 갑자기 그 한마디에 경찰분의 그 태도가 변하는 거? 그러면서 나에게 그리고 그러면은 필요한 서류를 이제 세 가지가 있거든. 자동차 등록증, 보험 증서, 그리고 운전면허증을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드렸어요. 그러니까 오케이 이제 너는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 여자분한테 갔는데 그분이 보험도 원래 가지고 다녀야 되거든요. 자동차 등록증도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없어요. 아니 그걸 없는데 경찰을 부르고 왜 상황을 악화시켰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그 여성분이 막 처음에는 진짜 무슨 약간 싸움닭처럼 막 그러시더니 완전 다른 사람이 되었더라고요. 엄청 부드러운 아주머니?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저 여자분의 이 심리 상태는 뭘까? 저렇게 자기가 불리한 상황, 또 일이 커질 수 있는 이 상황. 왜냐면은 경찰분이 오셨기 때문에 너무나 불리해질 수 있잖아요. 왜 그런 상황을 저렇게 만들었는지 이해가 가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분이 이제 그 순간에 화가 났고, 그리고 뭔가 그 순간 이제 그 상황을 통제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통제 능력.
이제 내가 통제권을 잡고 이제 소리를 지름으로써 통제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거의 말을 하지 않고 감정적 반응을 하지 않으니까 좀 수그러든 것 같아요. 경찰 부르자 하고 막 이러니까. 괜히 감정적으로 반응해서 그분 아마 티켓 받으셨을 거예요. 쓸데없이. 뭐야. 제가 좀 마음이 미안하네요. 그 일이 없었으면 그분이 그러실 일도 없었는데 이게 자동차 등록증이랑 그게 없는 게 이게 문제거든요, 사실은. 어쨌든 이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일도 있었고 그래서 처음에는 좀 그런 일을 당하고 나니까 긴장되고 집에 와서도 원래 닭가슴살 먹고 밥 먹어야 되는데 식욕이 뚝 떨어지더라고, 긴장했는지. 근데 또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기분이 엄청 좋더라고요. 또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뭐 큰일이 일어나지 않고 네, 그렇게 또 일어나면서 아무 일 없이 하루를 온전히 잘 보낼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또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나도 신기한 게 그런 일을 당하고 또 그냥 운동 안 하고 왔으면 운동까지 또 잘하고 왔어요. 신기해요. 야, 여기까지 왔으니까 간단하게도 운동하고 그 상황이 좀 웃겼던 것 같긴 해요. 참 여러 가지 경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작은 하나의 이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나? 이런 일들로 많은 걸 생각하게 되고 많은 걸 배울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결정적으로 잘한 건 내가 그 여성분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았다는 거, 대응하지 않았다는 거 잘했고 그 여성분을 보면서 어떤 식으로든 좀 이렇게 감정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되겠다. 화를 부르는구나. 이런 걸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자, 다음 부 빨리 읽어볼게요. 오늘 간단하게 독서하고 운동 가려고 했는데 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네요. 좋은 것 같아요, 이 책이. 다음 부분을 읽어보면 철학자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중요한 행동은 욕망, 원하는 것, 감정, 지식이라는 3대 원칙에서 나온다. 지식. 맞아. 지식이 있었길래 제가 조금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운전면허증 보여달라고 당신도 나에게 운전면허증과 보험증서를 제공해야 된다. 원래 서로 교환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너가 잘못했으니까 나는 할 필요가 없어. 뭐 소리 치는 게 너무 웃긴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웃긴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나도 제공할 수 없다. 경찰을 부르자.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지식이 없었더라면 그 여성분의 통제하에 완전히 들어갔을 것 같은데 다행인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 지식이라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인간은 감정의 동물로 태어납니다. 인간의 감정의 동물이다? 감정의 동물, 그런 것 같아요. 그 감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인격체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 여성분도 그 짧은 시간에 제가 완전히 다른 두 가지의 면모를 볼 수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진짜 무슨 야생동물처럼 나에게 그러다가 경찰이 오고 이런 서류들을 물어보니까 뭐 완전 엄청 그 부드러운 아주머니 있잖아요. 그런 그 감정의 동물로 태어난다. 감정의 동물은 맞는 것 같아요. 그쵸? 감정에 따라서 조금 다른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그래서 감정을 잘 관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책 진짜 딱 나에게 필요한 책이다. 오늘. 어제 상황을 진짜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잘 분석할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와우. 감정은 우리가 매일 내리는 수많은 결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감정은 복잡하고 예측이 불가능하며
그치.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다양한 소용돌이를 일으킵니다. 인간은 감정의 동물로 태어납니다. 인간은 감정의 동물로 태어납니다. 인간의 감정은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감정은 인간의 행동을 이끌고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된 내가 이 말이랑 똑같아. 그때의 감정이 그 사람의 약간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 같다. 오, 이거 독서노트 해야 되겠어요. 이 책을 읽을 때 약간 뒤에 부분이 내가 생각했던 걸 no.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쵸? 제가 죄송해요. 시간 걸릴 것 같아요. 잘못해가지고 다른 페이지로 완전히 넘겨버렸어요. 감정의 DNA 이야기? 오케이. 인간은 감정의 동물로 태어난다. 인간의 감정은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감정은 인간의 행동을 이끌고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된 DNA의 일부로 그 역할을 합니다. 과학자들은 감정이 외부 자극에 대한 낮은 수준의 반응으로 DNA 속에 암호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발견했습니다.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환경성의 위협에 대한 반응, 가장 잘 알려져 있듯이 싸울 것이냐 도망칠 것이냐와 같은 반응의 방식으로 발전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오케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편도체와 복부 전두엽 피질을 포함해서 뇌의 폐질화 영역에서 나옵니다. 감정이 분출되면 사람의 신체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생화학적 반응이 일어난다. 그 감정이 일어났을 때, 그쵸? 편도체는 항상 좀 불안과 이런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그걸 연관이 있는 부분이잖아요. 편도체가 편도체는 해마가 아니에요. 해마 맞는 것 같아요. 기억 형성에 필수적인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는 역할도 합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지만 않다면 감정적인 기억이 더 강력을 하고 해상하기 쉬운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감정의 틀을 대구축하라. 결국은 안정성을 갖는 건데 지금 집중도가 떨어져서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조금 휴식을 취하고 세탁기를 좀 돌리고 네, 오늘은 독서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루틴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했어요, 아이리님.